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김수영 대표님 잘 들리세요? 네.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본주 경영을 하게 된 시점에서 이제 창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배웠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시고, 영어로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게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는 것,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거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심을 자들에게 나타나고 구현되는 것, 성경적 경영으로 보면 그것이 비즈니스 행위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은 이제 결과만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의 방식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뒤에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주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피로의 회복 있을 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강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비즈니스 세계에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에서 요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자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역의 현장이고 사명이다. 성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본주 경영에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주제 성경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발제 목적은 제가 2018년인가 19년에 한국대회 광주에서 있었을 때인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성경적 사례 창업자가 나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좀 띄엄띄엄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 153지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발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경영 사례. 이미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읽다가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성경적 경영 원리 6가지를 매주 고민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이미 녹아져 있구나. 물론 이제 그분들도 CBMC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고요. 약한 주기 어떻게 강성 기업이 되는가 하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게 동심원의 원리, 상생의 원리, 선순환하는 구조가 지금 본주 경영에 녹아져 있다. 시작은 죽으로 했는데 지금 브랜드가 이제 비빔밥, 그다음에 도시락, 또 한상차림 이렇게 지금 늘어나가지고,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인 사례, 물론 이제 이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런 재원을 가지고 국내가 아닌 또 해외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이제 같이 협력해서 선교 현장에 이뤄가는 모습들도 책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현재는 이제 국내처럼 비즈니스가 잘 된 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발췌를 하시면서 이제 토킹 포인트를 먼저 올려드렸는데, 성경적 경영 원리 6가지,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6가지 원리가 어떻게 이제 본죽에 녹아져 있는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연결될 것 같고요. 또 경영의 원리 이런 3가지가 구체적으로 또 발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 둘 또는 3개가 같이 접목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 이름은 본 IF고요.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고, 또 식자재를 또 납품하는 회사 별도로 있고, 또 다른 회사는 좀 3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본의 CI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죽의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밥그릇을 연상하게 하고 그 죽을 먹는 소비자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이미지 은유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CI를 한 거겠죠. 창업은 2002년 IMF가 끝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한참 하던 시절에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대 병원 폐활호죠. 인근에서 1호점을 해서 이제 괜찮으니까 법인으로 해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고요. 김철호, 최복이 이분은 부부이십니다. 두 분이고 지금은 아마 온누리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한참 시작하고 성장할 때는 방배동에 있는 침례교당 사모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이십니다. 2022년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총자산, 납입자본금, 잉여 유보금, 납입자본금은 70억이고 다 세금까지 내서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이제 부분이 373억이기 때문에 기업을 많이 보고 있는 저는 20년에 걸쳐서 이제 배당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사내 유보금이 373억이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사업은 이제 프랜차이즈요, 급식, 그다음에 HMR, 식자재죠. 식자재 말고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물만 부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확장이 되는데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건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납품해야 되는 식자재, 또 급식 이런 부분들 연결을 해가지고 뭐 유통 물류까지 한다고 하지만 다른 기업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음식 관련된 업을 하기 위한 이제 회사들로 몇몇이 돼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매출액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10년 평균 3.7%입니다. 이제 직원들은 300명 이상이고 비전은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이제 지식 프랜차이즈 그룹이 되겠다. 그 창업과 도전의 스토리가 잘 나와 있는데 이제 IMF에 이분들도 어려움을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닥치는 대로 500원짜리 호떡 도전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지인이 요리 한번 배워봐라 라고 해서 부주방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요리를 학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새벽에 아이디어를 영감을 주셔서 죽을 해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죽을 하겠다고 했는데 죽이 식품으로 그 브랜드화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있는데 죽을 끓여서 데펴서 하는 게 사업이 아니고요. 죽에 가보셨겠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오다를 하면 한 15분 정도 후에 음식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식자재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 데펴서 퍼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겪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본주 브랜드인데 죽하면 이제 어려서 먹고 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빨 빠지고 하면 또 죽 먹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복음과 닮은 이제 아이템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축복의 선물은 데이터상인데 2022년 기준입니다. 20년이 된 거죠. 법인으로 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맹점 수는 2,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점률이 1.63%이고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5,728 그릇을 팔았다는 거죠. 국민 1인당 한 그릇씩 먹게 되는 거니까 여기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두 그릇 먹었겠죠. 5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폐점률입니다. 폐점률.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전국에 매장이 몇 개나 될까요? 한 1,600여 개 됩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눈에 잘 띄어요. 왜냐하면 사거리 사방면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매장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본죽은 잘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매장이 작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그리고 스타벅스는 100% 직영입니다.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본죽은 100%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나눔과 성장이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나눔과 성장이 시너지가 될 건가? 이제 성경적 경영 원리의 이제 창조와 배려가 어떻게 같은 방향성을 가질 건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예, 10년간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매출이 2,990억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2013년 1,177억에서 2022년 3,000억으로 가는 과정에 연평균 성장률은 10.9%고요. 영업이익률이 약간 뭐 5%도 있고 0.2%도 있고 하는데 10년간 평균이 3.7%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내고 나면 당기 순이익률은 2%로 떨어집니다. 보통 그 프랜차이즈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7%는 말이 안 됩니다. 성경적 경영을 하고 있는 이삭 토스트가 10.1%입니다. 왜냐하면 R&D를 해야 되고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3.7%는 영업이익률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거고 중소 대기업 평균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타 모든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영업이익이 내가 5%가 나면은 내가 평균 정도 하는 거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우 낮습니다. 이게 이제 폐점률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본죽을 내신 분들은 거의 폐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는 무슨 얘기냐면 입점해 있는 건물이 멸실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폐점을 해야 된다든가 또 하시는 분이 불의의 뭐 사고나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뭐 그만둔다든가 해외에 나간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자연 폐점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이면 그냥 자연 폐점률인데 BBQ 치킨은 8.2%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폐업하고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10.9%라는 거는 잠재적 성장률 3.8%. 이게 이제 과거 물가가 낮았을 때의 3.8%고 요즘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3, 4%에다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더하면 가만히 있어도 회사는 그만큼 성장을 해야 똔똔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3.8%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물가 상승률하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더한 것만큼의 성장이 안 된다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보다 2.9배니까 적정 성장률 이상을 한 거죠. 영업률이 3.7%인데도 불구하고 그 맨 위에 경영 이념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미션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본으로 행복을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션이 끝자리가 중요한데 사람들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니까 많아야 된다는 건데 행복을 돕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제가 작년에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95년생 저희 딸아이의 동창된 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본죽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 22년 동안 안 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뵙긴 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탐문을 하러 간 거죠. 가맹점주는 정말 행복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관점을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그분은 해피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한 20년간 자녀 다 키우고 하시니까 되게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분도 미션을 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구나.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책으로 봤던 거를 현장 가서 본 거고요. 3대 가치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경쟁보다는 협력, 성공보다는 사명, 개인보다는 우리, 계약보다는 약속, 이윤보다는 가치, 빨리보다는 멀리. 이게 이제 목적 달성, 전체 최적화, 지속 성장. 이렇게 인류 경영, 신뢰 경영, 지속 경영으로 이렇게. 그럼 이러한 미션과 핵심 가치가 정말 비즈니스 현장에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세 가지 원리인데 동심원의 원리, 경영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을 잘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첫 번째가 가족인 거죠. 가족, 직원,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협력사, 지역사회, 이제 인류 전체로 퍼져가는데 거대한 담론에 앞서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정,
직원, 가맹점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가장 살아나는 곳은 가정인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동심원의 원리로 물방울이 튀었을 때 파장이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코어가 굉장히 단단해야 멀리 갈 수 있는 건데 코어인 가정과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이 행복할 수 없다. 그걸 사업 원리에 적용을 한 거죠. 상생의 원리는 이제 세 번째, 다른 매장, 다른 기업에 도움을 주는데 본중 매장은 4km, 6km 이내에는 없습니다. 그 상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사거리에 다 있어요. 괜찮은 빌딩이라고 하는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프랜차이즈 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와 항상 마찰은 가장 인근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폐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인 거죠.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황금률을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본죽에 가보면 1인분을 시키면 프리미엄 본죽은 한 14,000~15,000원 할 거예요. 임순기 대표님 혼자 그거 못 드세요. 아주 3일 동안 굶으시면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양 자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중 매장에는 그 테이블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많습니다. 포장. 근데 포장을 할 때 포장 용기를 1인분을 2개, 3개로 쪼개주세요.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김성희 대표님은 3분 정도 드셔야 할 거예요. 여성분은. 그러면은 15,000원을 3명 들면 이제 5,000원으로 낮아지는 거니까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나눠보면. 그래서 먼저 푸짐하게 어머님의 마음으로 양 자체를 많이 주는, 그렇게 퍼줄수록 매출이 성장한다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선순환과 윈윈은 상생전화는 서로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죽에 있는 부분들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7% 정도로는 회사가 상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성은 좋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장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최근에 상장을 안 하는 걸로.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경영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고, 미션, 행복을 돕는 사람들의 미션을 완수하기가, 이어가기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장을 권유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실무적 검토는 많이 했지만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발제를 하고요.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진정성과 영성, 배움과 감동 있는 포럼 주제에 집중하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뭐 우리 사업 자기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창조 책임, 배려, 신뢰, 공의, 안식 6가지 경영 원리가 본죽에서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또 우리가 본죽의 경영 사례를 배워서 일터에서 적용할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2가지의 오늘 토론 질문으로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우리 그 대표님들 나오시면 다 한 대표님은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제가 한 대표예요. 네. 너무 고급진 유머였나? 네. 너무 고급졌어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사례 하나 나눠드리고 들어갈까 싶어요. 우리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창업하기 전에 저희 사장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 그분이 가훈이 가화 만사성이었어요. 저희 아주 어렸을 때
가훈 그러면 가와만 사정 되게 많았는데 그걸 21세기에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그 신앙인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2007년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 3기 그 선고를 받았을 때 해주었던 그 액션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병원에서 3기 그리고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사실 거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그분이 형님이 의사셨고 또 본인의 친구분들이 의사가 많았었는데 그분이 발벗고 나서시더라고요. 당황하는 저를 조금 안심시키고 이때 자녀들이 되게 그 강한 마음,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녀들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그쪽에 명의분을 찾으시고 그분에게 형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친구를 통해 연락을 해서 거꾸로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찾아뵈라고. 갔더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12월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1월 중순에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한 1, 2년 후에 명의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한테 소개를 받아 수술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아주 건강하세요. 그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때 본인이 그 의사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빽이 있길래 웃으시면서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게 하시냐고 자기도 되게 궁금했대. 근데 알고 보니 농사 짓는 아주 평범한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그래, 자녀 잘 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가화만사성이란 건 뭐냐면 직원이 이 회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의 가정들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원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이게 선순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배웠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들이 보이면 가장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아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그 5번째 킹덤 컴퍼니의 가치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분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고 또 가정이 평안해야 기업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 발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적 경영 원리를 적용해서 마무리를 하고 제 사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본죽은 미션과 비전, 그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행위가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는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 그 가맹점한테 너무 많이 주면은 이분들은 무슨 동기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개인적인 이윤을 많이 올리는 것이 연구개발, 제품개발, 마케팅, 고객만족 뭐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결국엔 본사가 많이 적다는 얘기는 가맹점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갖는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뭘까 해서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가 즐거우십니까? 근데 아마 이제 그 가맹점들 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오랫동안 하는 것들이 가장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심원의 원리, 뭐 상생, 나눔의 선순환 구조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의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까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말 우리 법인에 이제 마감이 되면 6월 정도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성과급에 대한 이제 배분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같이 일하는 분들은 성과급을 과거에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과거에 대한 보상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는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이 주네. 이제 그게 굉장히 그럼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많이 줬나? 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챙겨줬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좋은 기분들을 저한테 돌려주지는 마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돌려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기운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되게 고민이 많은데, 나눔과 성장이 같이 수레바퀴처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참 고민이 많은 건데, 이제 본죽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들이 본죽이 이제 15분 만에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싹 끓이는데 아주 신선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소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1인분, 2인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맹점이 약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식자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본사에서 모든 걸 받는 건 아니고, 가맹점이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맹점이 조금 동네에서 식자재를 사가지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좀 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역별로 좀 다르니까. 그래서 거의 매장별로 거의 비슷한 맛이 나는데, 그 가맹점마다 약간씩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거기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고객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소비자를 어떻게 본죽으로 끌어오고 매출을 올리고 하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수를 요즘에 또 섭외해가지고 또 홍보대사로 쓰는 거 보면 많이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실천적 경영 전략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정리해서 발제하는 걸로 하고, 2023년도 실적이 이제 한 달 후면은 본죽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3.7% 근저리에서 유지할까? 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본죽도 4억을 샀어요. 차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려면 영업이익률 좀 올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닐까? 저도 한 달 후에 한번 공시된 자료 받아서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즈니스 현장이 경쟁이 치열한데 정말 이렇게 경쟁 대신 협력을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이윤보다는 가치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건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나눔이 우선이 돼야 성장을 한다는 게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동심원의 원리로 정말 사업을 한다고 아까 한재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담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이웃, 가정과 직원들을 내가 성경적 경영 원리로 대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성장도 해야 되지만 또 나눔, 지속 가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본죽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어떻게 경영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또 부르심을 받는 자,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현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착함과 탁월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